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은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의 기원의 번역자 서울대 장대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이 책을 네. 쓴 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이걸 번역한 것도 제가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15년짜리 프로젝트였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5년짜리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그 과정은 조금 아는데 네. 아니면 제가 말하면 또 장 교수님 약간 쑥스러우실 어쨌든 테니까 직접 이게- 얘기해 보시죠. 뭐 다윈 탄생 200주년이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예. 오랜 스토리가 있던데 그 예. 얘기 좀 풀어보죠. 예. 2009년이 네. 이제 다윈 탄생 200주년 겸 종의 기원 출간 출간 150주년. 15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다윈하고 진화론을 이제 정말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축제의 해죠. 이게 역사를 바꾼 거라고 생각하니까 2009년이 2009년이요. 2009년은 정말 다윈의 해라고 할 만큼 네. 이제 다윈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다시 재발굴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당연히 한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번역 출간한 이제 출판사가 사이언스북스인데 사이언스북스가 되게 영리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한 4, 5년 전부터 이걸 기획을 한 거죠. 근데 그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랑 이제 편집자랑 거기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오뎅바에서 간사이 오뎅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강남에 저기 사랑의 교회, 옛날 사랑의 교회 맞은편에 있었는데 TMI.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장 박사가 이걸 번역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사실 번역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섭을 같이 최수천 선생님하고 번역했으니까 너무 힘든다 알아서 더 이상 번역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종의 기원이잖아요. 종의 기원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야. 이해할 것 같아. 이게 이제 첫 편집자들이 저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꼬드긴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나의 영웅인데. 그러니까 막 생각할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아니, 그리고 또 분명히 이렇게 아마 꼬셨을 거예요. 장대익 말고는 누가 번역하냐. 종의 기원을. 어딘 그대로. 아니 너 존심 상하지 않겠냐. 나중에 딴 사람이 번역하면. 그리고 한국에서 장 박사님이 하시면 다 끝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저를 끄두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평생에 한 권을 번역한다면 이건 종의 기원이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건 뭐 참. 공명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일종의 어떤 책임감도 책임감이고 그 BTS 굿즈 사는 거랑 비슷한 그냥 저는 그렇죠. 사랑의 표현인 거죠.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다윈 선생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건 내가 잘 번역해서 많이 읽히게 만드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번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당시에 저랑 좀 교류가 많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술만 취하면은 후회했어? 내가 괜히 맡았다고. 내가 도대체 왜 이걸 맡아가지고. 다윈 선생님 150년 전에 다윈 선생님하고 밤마다 대화를 나누는 거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아니 그리고 대화가 끝이 안 나는 그리고 거지.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엄청난 압박을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옆에서 봐서 아는데 2009년이 2009년까지 계속 내야 되니까.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술을 같이 이렇게 술 먹는 시간을 줄이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쯤에 계획을 세워서 네. 2009년에 책을 그러니까 내려고 3년 했는데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1년 정도 준비하면 되니까 저희 마무리 지으면 되니까 했는데 근데 19년에 나온 거구나.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취직한 게 2008년인데 그러니까 저도 나름 저 핑계를 대자면 힘들었던 때죠. 박사 받고 이제 또 스트럭을 하잖아요. 네네. 그야말로 생존 투쟁을 한 거잖아요. 저도 자리 잡기 위해서. 왜냐 다인이 아니었으니까. 예.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흑수저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으니까. 진짜 흑수저기 때문에 그래서 웨지우드 집안에 누구를 좀 그건 아니었고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흑수저로.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열심히 좀 하긴 했는데
이게 번역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정말 듬직하게 엉덩이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못했어요. 근데 더 좀 죄송한 거는 저희 다인 포럼을 만들고 최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진화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다 모여서 같이 이제 상의도 하고 제가 번역한 거 읽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다른 출판사에서는 왜 이걸 준비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그렇잖아요. 이건 저작권이 없나요? 없죠. 아무나 내면 예, 되는 거예요. 예. 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당연히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도 몇 출판사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고 그러면 됐다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안 나온 거예요. 너무 그것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다른 출판사에도 미안하고 이거 하기로 한 출판사에도 미안하고 독자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존심도 상하고 정말 아니 술 드시고 심지어는 그 존경하는 다인 선생님을 원망하더라고. 책을 왜 이렇게 길게 썼냐고. 그러니까 번역이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당시 빅토리아 영어라는 거는 문체가 유행하는 문체가 이제 만연체예요. 문장이 진짜 길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진짜. 근데 지금 이 책 번역본을 보시고도 이제 제가 그래도 자를 만큼 잘랐거든요. 근데 좀 길다고 왜 이렇게 길게 번역했어? 왜 컴마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진짜 원문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욕심은 안 내셨어요? 이제 지금 현대어 감각으로 그냥 짧게 끊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의역을 하는 그게 방식. 제일 고민스러웠는데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고전이잖아요. 네. 고전을 리라이팅 하지 않는 이상은 고전을 그대로 그때의 맛을 살리는 게 그래도 읽을 만하게 그때의 맛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를 만큼 잘랐어요. 이 사실은. 정도면은 굉장히 네. 현대적인 감각에 예.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독성은 굉장히 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예.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수 글을 있을 것 이렇게 안 같아서. 쓰잖아요. 네, 전혀 안 쓰죠. 이렇게 저는 안 쓰죠. 그 한 문장에 관계대명사 한 7개 나오고 뭐 이런 문장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문은. 소위 말해서 한 문장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7개가 아니라 그럼 네. 한 20개 왜냐면 컴마가 있겠구나. 관계 대명사만이 아니라 컴마가 있고요, 세미콜론 있고요. 진짜 힘들 텐데 그런 거 근데 번역하려면.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무슨 문장을 번역하고 있는지를 네. 막 헷갈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 번역가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야지 이거를 잃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아요. 전문 번역가가 했으면 네. 15년이 걸리진 않았겠지만 1년이면 하셨을 거예요. 그것만 하지만 하셨으면 못 읽어줬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의 그 저자한테도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만 번역자한테도 존경심을 가지고 읽은 게 그 서문 있잖아요. 서문. 그 다윈 선생님의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한국어판의 첫 번째 단어부터 역주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박물학자인데 여기 괄호에서 내추럴리스트 대략 19세기까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6줄짜리 역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이 한 7, 8페이지 되는데 제가 세봤잖아. 이 서론에만 옴기니의 주석이 6개인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초벌 번역할 때부터 역주를 다셨어요? 아니면 초벌 번역 쫙 하신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역주를 다는 식으로 하셨어요? 처음에 초월 번역하면서 둘 다 했어요. 그 네. 역주를 나중에도 좀 바꾸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넣기도 했는데 근데 그 사실 역주는 처음에는요. 처음 기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역주를 길게 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번역과 주해본이 같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생각했는데 달기 시작했더니 한두 끝도 없죠. 그러면 진짜. 책이 이거의 3배가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따로 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침 또 출판사에서도 이 책은 그냥 담백하게 원래 책으로만 딱 가고 그 다음에 해설은 종의기원 해설서. 예, 해설서를 형식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럴 거예요. 예를 들면 챕터 1장이 이제 그 사육이나 재배하에서의 변인데 비둘기. 예, 비둘기 얘기인데 육종사 얘기잖아요. 네. 그럼 1, 2장이 변이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1, 2장은 그 당시 내용이 나중에 6판까지 가면서 변하잖아요. 네. 뭐가 왜 변했는지 그리고 그 현대적으로 변이에 대한 이론들은 뭐가 다시 또 발전했는지
뭐 이런 또 이거의 어떤 과학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엮어서 내면 해설서가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역주는 최소화하고 서문의 처음 부분에 이제 그 처음에 해설을 달아야 돼서 조금 달았고 사실 읽다 보시면 그렇게 주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주해가 특별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단어 하나 네, 선택 이런 거에서 고심한 흔적은 정말 곳곳에 남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번역해봤지만 네. 야 이건 진짜 힘든 네, 작업이었겠구나. 네.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이 종해기원의 가장 중에서 가장 문장 기억되는 문장 마지막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지막 문단을 번역하는 거를 이 책 그러니까 저기 인쇄 들어가기 전에 3일 전에 확정을 줬어요. 아까 에볼루션 지난번에 왜 진화라고 하는 에볼루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일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evolved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사로서는 한 번 썼어요. 딱 한 번. 음. 근데 그 evolved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썼는데 이걸 진화라고 번역하면 진화된이라고 번역하면 진화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다윈이. 네네. 그 억지로가 아니라 하여간 원래 evolved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진화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evolved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뭔가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뜻하는 거였거든요. 영어의 어떤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개가 된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전개로 번역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문장을 보고 예, 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문장을 전개라고 번역한 거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일판 번역이 2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근데 거기랑 비교해 보시면 이게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장대익 선생님이 번역한 종해기원의 마지막 문장을 JYP가 지금 펼쳐놓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죠.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불변의 중력 법칙에 따라 이 행성이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예. 야, 이 마지막 근사합니다. 문장은 저는 조금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번역에 대해서. 네. 훌륭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라는 네. 말이 나오더라고요. 음. 이제 하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문득 원문이 궁금해졌네. 이게 음.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막 찾아봤어요. 오. 그랬더니 영어로는 예. Nature does not jump인 점프.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라틴어가 라틴어 있어요. 표현이 많더라고요. 예. 나투라 논 파시트 살툼? 네. 이게 네. 왜 영국 사람인데 왜 라틴어로도 이렇게 이게 라이프니츠가 처음 한 말이에요.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 예, 그 예. 미적분 예,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 예. 예. 오. 예. 그러니까 그 미적분. 자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에세이 같은 데서 이 얘기를 처음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점진론을 주장하려는 거죠. 결론 부분에서 되게 다행히 확고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저는 너무 약간 심쿵했는데 나는 아무리 이 시각이 다른 사실이나 논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망설임 없이 채택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어디서 봤어? 그 네, 뒷부분에 예, 나오는 뒷부분에 거죠.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자연 선택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쭉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망설임 없이 채택할 수밖에 없다. 네. 라고 딱 그 단언을 하는 대목이 네. 맞아요. 약간 심쿵하더라고요. 네. 결기 같은 게 좀 느껴진다고 막- 할까? 띄엄띄엄 막 스킵하면서 읽었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다 읽었나 봐요. 기억이 나. 그게. 다윈이 되게 지금으로 치면 진짜 과학 논문을 수도 있었어요. 짝 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논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긴 논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언스트 마이어 같은 그 1940년대 50년대 활동하고 뭐 사실은 그때 전성기였다가 100세를 사신 그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 물리학자 계신데 언스트 마이어라고요. 마이어 교수님께서 다윈에 대한 책을 쓰면서 One Long Argument 하나의 긴 논증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 다윈은 이 책에서
긴 논증을 한 거예요. 긴 논증을 했는데 그러려면 근거와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전제와 주장이 있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내 이론을 쫙 전개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난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의 반론은 이렇게 대답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과학 논문 쓰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가상의 반론들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네네.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하는 답변을 방식. 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장 적인 게 이 화석 기록이 중간 화석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네가 점진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게 왜 빠져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되게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 비판은 맞는데 올바른 비판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화석 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일단 화석 기록이 만들어지는 것도 되게 되게 경우의 수가 적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질학적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자, 그리고 이 종의기원을 이제 처음에 읽으면은 저도 사실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많이 좌절을 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비둘기 얘기에서 좌절을 해요. 앞부분에. 예. 앞부분에.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그 비둘기가 중요했던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의 아주 고상한 취미 중에 하나가 재밌는 취미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비둘기예요. 내가 만든 비둘기 하면서 비둘기 품평회를 하는 거였어요.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사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육종사 시켜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원래 비둘기가 있어요. 평범한 비둘기. 근데 거기에 목도리가 두른 것 같은 비둘기. 뭐 날개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비둘기. 이런 비둘기들을 재미로 만드는 거예요. 그 교배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 육종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 나 목도리 두른 비둘기 만들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럼 몇 세대, 몇십 세대만 거치면 그게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품평회를 하는 게 그 당시에 일종의 대중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얘기는 그 당시에는 누구나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의 인싸들의 놀이. 그렇죠. 인싸들의 놀이니까 그 비둘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둘기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는 이거였거든요. 인공 선택을 하는 건데 육종사들이 인공 선택을 하는 건데 인공적으로 교배를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식의 되게 정교하고 되게 재밌는 걸 만들어냈는데 하물며 자연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양하고 정교한 놈을 못 만들어내겠느냐. 이게 다윈이 사람들로 하여금 빨아들이게 만드는 논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하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가장 최첨단의 유행을 그 맨 책 앞머리에 딱 맞습니다. 담아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딱 끌려고 하는 전략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존 머레이 출판사에 이게 출판한 거거든요. 출판사 편집자한테 드래프트를 보여줬더니 이 온 거 초고를 보여줬더니 출판사 직원이 1, 2장이 너무 재밌다. 3, 4장 중요하니까 3, 4장 하고 그 다음 번은 그냥 좀 줄이든지 없애든지 하면 이 책 대박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1, 2장만 따로 빼가지고 오히려 비둘기의 신비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책을 내면 대박이 날 것 같다.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다윈이 얼마나 그 영민한 저자였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소설가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 문체가 있어요. 다윈의 문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 재능 있는 저는 글쟁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과학 얘기하는데 뭐 영화 얘기로 시작해가지고는 사람들 끌어들인 다음에 진지한 얘기하고 예를 이런 들면 거랑 요즘 비슷한, 같으면 무슨 마블 뭐 영화 얘기 이런 거 그런 거 글모래다가 언급하면서 이제 약간 어려운 뭐 물리학 음. 얘기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리고 이 책 보다가 네. 초반에 네. 48쪽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기형화 할 때 그 기형 예. 기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괄호 안에 스포츠라고 네. 단어가 적혀 있는 네.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운동 경기할 예, 때 예, 그 스포츠 예. 스펠이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스포츠가 기형이라 제가 그래도 아, 의학을 공부했는데 의학에서 기형은 다 어브노멀리티 뭐 예,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예. 스포츠가 기형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죠. 네. 그랬더니 사전에 네.
스포츠가 기형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영어 사전에는. 이게 왜 기형이 스포츠예요? 되게 일종의 돌출 같은 거예요. 돌출. 예. 그래서 원래 또 그 단어를 잘 또 더 깊은 단어 이렇게 안 쓰는 다양한 네. 그 당시 그 당시에 쓰는 말로 보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 저는 보고 이게 혹시 뭐가 오타인가 싶어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그 저는 이제 종회기원을 원문으로 제대로 본 적은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지. 그 빅토리아 영어가 현대 영어랑 다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다르다기보다는 문체가 일단 많이 다르고요. 문체는 다를 테고. 문체는 다르고 단어들은 예전에 그 단어도 그 진화를 하니까 뜻도 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로 쓰는 용법이 아니라 뜻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뜻에 보통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4번 뜻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스포츠도 그런 거예요. 스포츠는 아마 한 7번 뜻인데 요즘 사전에는 안 6번, 7번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모르니까 이게 왜 여기 나오지? 근데 찾아보면 이 맥락에서 이 단어를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쓰게 된 거죠. 이건 진짜 아니 그러면 일반 번역가는 하기 힘들겠다. 아니 그리고 어쨌든 장대익 선생님이 그 영문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거 보면 이 어쩌구의 실험은 배아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기형이 유발됨을 보여준다는데 이거를 잘못 번역하면 배아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운동이 유발된다가 되잖아. 네, 이 시절에 이 어려운 책을 번역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되게 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문의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의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도 찾아보고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처음에 그래서 진짜 그 스포츠 같은 거는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생물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죠. 전혀 엉뚱하게 그러면 할 수 엉뚱한 있죠. 뜻을 그냥 대입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저는 이 책이 이제 곧 나온다라는 소문을 출간 전에 들었는데 듣자마자 첫 번째로 전 든 생각이 저도 출판 관련 일도 하니까 이게 팔리겠냐. 그리고 이 번역 장대익 번역 이런 소문도 들었는데 그분이 그 바쁜 양반이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한 보람을 찾을 만큼 이게 팔릴까 이 걱정이 들었거든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몇 부 팔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3세를 찍었습니다. 얼마 만에 3세를? 한 달 정도 했죠. 네. 한 달도 채 안 되기도 했죠.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일단 최소 2쇄까지는 그러니까 4,000권은 팔렸다는 거잖아요. 6,000부. 그리고 2쇄까지만 6,000부예요? 3,000부씩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는 약간 보기가 좋은 게 일단은 그 내가 좋아하는 장대익 선생님이 이 종회기원을 번역해서 낸 것도 저는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은 저는 항상 바뀌지 않은 과학책 베스트셀러의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네,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저 좋아하지만 정재승 박사님 되게 오래전에 냈던 과학 콘서트 등등등이 항상 베스트셀러 상위에 있잖아요. 그거 좀 약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오래 낸 책으로 바꾸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근데 약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순위를 어쨌든 관심 있어서 보는데 그게 부동의 1, 2, 3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부동의 1, 2, 3이었는데 제가 적어도 이기적 유전자보다는 더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기적 유전자는 이 종회기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책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분야에서 한 권을 뽑으라면 당연히 종회기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했으니까 뭐 읽을 수 없는데 뭐 과학 고전이라고 막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읽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일단 순위에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하고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코스모스 잘 나가고 좋아요. 좋은데 또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코스모스는 오리지널한 책은 아니에요. 거기에 독창적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해설서죠. 근데
종회기원은 진짜 독창적인 책이거든요. 세상을 바꾼 책이잖아요. 코스모스가 세상을 바꿨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 책을 더 뭐 8년 욕심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두 분께도 질문하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도서관이 막 불타고 있어요. 전 세계 도서관이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 과학에서 한 권만 빼놓을 수 있다. 과학책으로 한 권만 빼놓을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책을 빼놓을까? 전 뭐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 굿. 와. 아, 이거 이런 답변을 들을 줄 몰랐죠.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이거. 근데 제가 그냥 저는 이제 과학사도 공부를 했으니까 과학의 역사에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과학자들도 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바꿨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이런 책을 가져올까? 빼올까?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가져올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 논문이지만 어쨌든 네네. 뭐 책도 있으니까 그걸 가져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같으면 다 종회기원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번역해서도 아니고 제가 진화를 공부해서도 아니고 이 책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월리스도 그걸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늘 보는데 이 자연세계를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기가 막힌 생물체들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겠죠. 하지만 그게 왜 어떻게 저기 이 자리에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거를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이 종회기원은 거기에는 답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답이 없어. 그냥 창조됐다는 거죠, 답이. 근데 그거는 납득이 되는 설명은 아니잖아요. 지성적인 설명은 아니라고요. 근데 다시 말하면 종회기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연세계에 대해서 문맹이었을 거다. 그러면 딱 한 권을 불타는 도서관에서 딱 한 권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종회기원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후세를 위해서?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근대 과학혁명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수많은 업적들을 내놓았고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코페르니쿠스라던가 갈릴레오라던가 뉴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책들도 이제 내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의 현재적 의미를 따져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책은 사실 전문 과학사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일반 독자들이 읽기도 굉장히 어렵거니와 네. 읽기도 진짜 굉장히 어렵거니와 사실 읽을 필요도 별로 없는 책들이에요. 네.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종회기원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 네. 이 책에 이거 과학책이잖아요. 수식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공식도 없어요. 그 중간에 왜 큰 표 해가지고 A 숫자 붙은 그거 페이지 나오지. 그거 공식도 수식도 아니고 그냥 그 생명의 나무 설명한 거예요. 알파벳 위첨자가 몇 번 나오는 거밖에 없죠. 예. 더하기 빼기도 한 번 안 그리고 나오죠. 실제로 종회기원 6판을 다행히 이제 내면서요. 출판사 사장한테 딜을 합니다. 이 영국의 일일 노동자가 하루에 얼마 받지? 라고 물어봐요. 뭐 메슬링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영국의 일일 노동자도 읽을 수 있도록 책값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첫 판이 1250불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날 매진됐어요. 1250부가요? 네. 하루에 매진됐어요. 이거 요즘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많이 팔리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영국은 진짜 선진국이야.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된 거잖아. 우리 지금 2019년이잖아. 그래도. 아니 근데 보세요. 지금 뭐 저기 3세까지 찍었으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지 마세요. 진짜 선진국 아니 됐다니까요. 지금은 우리도 선진국인데 영국은 진짜 그때부터 선진국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윈이 책을 썼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인세로 벌었거든요. 그동안 쓴 책들 다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작가예요. 그 책값을 낮췄는데도 10억을 벌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책이면 세상을 바꾼 과학책인데 작가가 쓴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장이 진짜 훌륭한 문장이 많더라고요. 네. 번역을 잘해서 그런 건지 원문이 훌륭한 건지. 원문이 훌륭합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그 160년 전에 나온 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문장들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 먼 미래에는 더욱더 중요한 연구 분야가 개척될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심리학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정신적인 힘이나 역량이 필연적으로 획득된다는 새로운 토대의 근거에 그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또 인류의 기원이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서강에 비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 진화심리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심리라든가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현대과학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현대적인 맥락에서 딱 예고를 하는 문장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나는 너무 이런 예. 문장 보고 전율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종회기원 거의 마지막에 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에 막 자기 것을 이 장엄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예언 같은 걸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여기 이 책의 종회기원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인간의 유래 이제 거기서 쏟아냈는데 네, 인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예. 없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인간도 자연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 풀어낼 수는 없었던 거죠. 이후 저작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세워진 거죠. 다윈은 이 책을 쓴 다음에도 책을 여러 권 더 썼어요. 9권 썼습니다. 예. 대단한 진짜 분이다, 부지런한 진짜. 사람이었어요. 예, 부지런한 사람이었고요. 훌륭한 분이다 진짜. 제 앞권이 따개비를 8년간 연구하고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씁니다. 따개비요? 따개비는 이렇게 배 따개비가- 바닥에 붙어 있는 조개 같이 생긴 거예요. 미물이에요, 미물. 아주. 예. 그거를 분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해서 습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리고 8년간 연구해요. 근데 집이 해안가가 아니었잖아요.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따개비를 연구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위대한 지질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물 분류는 별로 아직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의 생물학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더 쌓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개비를 고릅니다. 따개비를 골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포기하죠. 다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절대로 한 번 찍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그래서 편집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8년간 연구하는데 아무리 편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기에다 뭐라 쓰냐면 내가 미쳤구나. 내가 이런 거를 왜 골랐을까. 근데 마무리는 져야 된다. 미치겠다. 힘들다. 이게 7년 하고 그만두면 그 7년이 헛수고가 되니까. 아니 거의 무슨 장대익 선생이 종혁이랑 번역하는 그런 생각이랑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써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따개비 연구는 세계 최고입니다. 누가 1000페이지 되는 책 쓰겠어요? 그 뒤로 따개비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어. 종회기원 이 두꺼운 책이 자기 앞으로 할 얘기에 서론 서론에 대여에 해당한다라고 할 만하네요. 따개비만 1000페이지. 네. 따개비가 그 삼시세끼에 나오던 거북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조개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저기예요. 그냥 삼시세끼에 나오는 거북선. 거북선? 비슷한 거 아니야? 거북선은 아니고 이렇게 화산처럼 생긴 거 있어요. 네. 근데 하여간 그래서 왜 종회기원이 20년 동안 나오지 않았냐? 왜냐면 1838년에 이미 종회기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이제 숙성했다고 얘기하죠. 그 혹시 그 신학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창조론에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네. 뭔가 신의 뜻을 그렇죠. 거스르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부담감이나 맞습니다. 여론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줬나요? 그런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레디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소심하고 완벽주의니까 그거를 못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내려고.
그래서 뭐 심지어 필사본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요 같은 거, 이제 서론 같은 거 써놓은 다음에 그거를 서랍에다 몰래 집어넣고 내가 죽으면 이거 뭐 내라, 막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써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숙성을 시켜서 막 되게 완벽주의고 소시배설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책을 내지 못했던 거는 사실은 낼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조의 흔적에 관하여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은 그 체인버스라는 출판업자가 쓴 책인데 엑스맨으로 그러니까 그 필명으로 쓴 책인데 그 책이 대박이 났거든요. 근데 평단에 혹평을 받았어요. 그 책의 내용은 종이 변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막 완전히 너절한 그 증거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되게 센세이션해서 좋아했는데 전문가들한테는 완전히 매장당한 책이에요. 그걸 보고 또 한 번 접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를 그렇죠. 해서 내놓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엄격함도 있고 완벽주의도 물론 있고 소심함도 있지만 또 낼 뻔 하다가 못 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내면서 너무 지쳤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가장 큰 거는 월리스가 이제 내게 만든 거죠. 자, 이 책은 이 책의 새로운 출간을 계기로 그 누구나 다 아는 책인데 거의 아무도 읽어보지 않았을. 거의 아무도 읽어보지 그리고 한 번쯤 읽어볼까 하고 뒤적뒤적 하다가도 못 읽겠다 이러고 포기했던 사람들한테 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네. 다윈을 만날 수 있는 네. 기회를 제공하신 네, 거군요. 네. 제가 조금 멋지다, 힌트 드려도 이제. 될까요? 네네. 네. 여전히 1, 2장이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3장부터 읽어요? 3, 4장을 먼저 읽으세요. 3장, 4장이 사실은 종회기원의 핵심 장이에요. 3장이 생존투쟁이고요. 4장이 자연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던 생존투쟁과 자연선택, 생존 경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네. 번역했잖아요. 근데 저는 struggle for existence는 competition of existence가 아니잖아요. 그건 투쟁으로 번역하는 것이 다윈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생생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존 투쟁으로 번역했는데 그거하고 자연선택이라는 그 챕터 4장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걸 읽으시면 다윈이 정말 이래서 위대하구나. 정말 이런 새로운 생각을 했구나라고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둘기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생각하시고 1, 2장을 읽으시면 나름 재밌습니다. 나름 이게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구나. 이제 그러면 지루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결론을 아니까. 네. 그 발간사랑 옴기니 서문, 네. 그 다음에 다윈이 직접 쓴 서문 여기까지만 읽어도 네. 한 40페이지쯤 네, 되니까 네, 네. 일단 여기까지는 거기까지 잘 읽으시고 굉장히 그다음에, 재밌죠. 네. 재밌으니까 네. 이걸 읽으시고 그다음에 1장, 2장은 처음에 이렇게 조금 보다가 이거 어려운데 싶으면 그냥 3, 4장으로 넘기고 3장으로 예, 바로 가라. 예. 3장, 4장 읽으시고 1, 2장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그다음에 5장 아니에요? 5장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5장은 사실 변이에 관한 거잖아요. 5장이 뭐였죠? 제목이? 변이의 법칙들. 변이의 법칙. 이게 사실은 다윈이 제일 몰랐던 게 제일 황당한 횡설수설을 했던 부분이 바로 5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전학이 멘델 나오기 이전이었고 멘델 법칙 같은 걸 몰랐었고 맨델을 읽었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 혼합 유전이라고요. 판지네시스 이론이라고 해서 또 그 되게 약간 좀 이상한 이단적인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혼합 유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설이 아니죠,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유전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자꾸 때려 맞추다 보니까 이게 횡설수설이에요, 약간. 그럼 5장은 넘깁시다 그냥. 예, 5장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6장이 재밌어요. 내 이론의 난점. 이거 자기가 막 네. 자아 비판하면서 예, 막 예, 반박하는 예. 점. 재밌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네. 그 다음에 14장으로 바로 가세요. 요약 및 결론. 그러면 그 나머지 7장부터 13장까지는 뭐냐? 이거는 다 증거들이에요. 이런 증거, 저런 증거.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고 꼭 읽어보고 싶은데 핵심을 파악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일단 3, 4장을 읽고 1, 2장 읽으시고 그 다음에 6장 재밌으니까 읽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셔서 요약 및 결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이 쓰였는가를 보시려면 7장부터 쭉 읽으시면 돼요. 그 1, 2장은 그냥 안 읽어도 네. 3, 4, 6, 14 요거만 읽어도 네. 기본빵은 네, 하겠군요. 기본빵은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진짜 650쪽이거든요. 예, 이게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은 네. 그냥 처음부터 네. 앞에 서문하고 3, 4, 6, 14만 읽기로 하고 네. 그 정도만 읽어도 종회기원을 다 읽은 거와 진배 없다. 네. 네. 번역자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책은 원래 읽는 것보다 사는 게 맛이라고. 그럼요. 예. 이게 교양인의 서재라면 종회기원 정도는 한 권 꽂혀 있어야 이게 저기 뭐야 사실 약간 어떠세요? 표지 어떠세요? 럭셔리해 보여요. 네. 근사합니다. 근사해요. 세련된 고전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시커먼 게 아주 예, 멋집니다. 출판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왜 호텔에 가면 홀리 바이블 딱 있잖아요. 호텔 그 서랍에 넣기 그걸 노린 위해서 거야.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금박. 호텔마다 그러면은 이게 네. 종회기원 하나씩 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물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들도 종회기원을 읽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제 교수님들한테 서울대 교수님들한테도 이제 몇 건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진짜 고백 아닌 고백을 들었는데 내가 생물학 교수인데 솔직히 종회기원 못 읽어봤어요. 요번에 읽어볼게요. 장 교수 고마워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이정모 교수님 원래 지금은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유명하시지만 원래는 생화학자인데 독일로 생화학을 공부하러 가셨는데 지도 교수가 네가 읽은 과학책 중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책이 뭐냐 그랬더니 막 이제 어버버 하셨대요. 그랬더니 너는 종회기원을 읽어봤니? 그랬더니 종회기원도 읽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야, 어떻게 생물학을 한다는 애가 종회기원을 안 읽고 지금 유학을 왔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선진국이에요.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했겠네요. 네. 네. 이제는 뭐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조심스럽긴 한데 종회기원이 우리 그 과학 고전에서 종회기원을 추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나 예를 들어 최 교수님 등등등 해서 종회기원은 추천하고 싶은데 읽을 만한 책. 네, 그러니까 좀 어떤 걸 지정해주고 싶은데 그러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이번에도 서울대 이제 백선 안에 서울대 고전 백선 안에 종회기원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무슨 그 영상 자료를 찍어서 그 백선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왔어요. 종회기원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책이 나온지 몰랐거든요. 나오기 전 얘기였어요. 그래서 마침 그렇지 않아도 이 책이 나오게 돼서 그러면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회기원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게 됐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진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랑 본인들은 안 읽어봐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문과 3, 4, 6, 14장을 네.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그러게. 뜻깊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사실 네. 학교에서 3, 4, 6, 14만 같이 읽어도 충분하겠네요. 네. 예. 뭐 책을 사신다면야 뭐 한 장만 읽으셔도 되고요. 네. 농담입니다. 그 네. 종회기원 해설서는 앞으로 쓰실 계획인가요? 네, 지금 직접? 사이언스 북스랑 같이 해서요. 그 종회기원 깊이 읽기를 9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깊이 읽기는 1, 2장, 뭐 3, 4장 이렇게 같이 읽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50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데 거의 다 찬 것 같긴 한데 그 같이 한 주마다 같은 챕터를 읽고 와서 제가 그 책의 내용도 해설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웠던 부분도 같이 읽어보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내년 정도에 종회기원 깊이 읽기 책을 낼 겁니다. 혹시 그러니까 실제로 독자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토론하는 세미나 거를- 하면서 네, 세미나 비슷한 거. 그걸 여러 차례 해가지고 예. 그 결과를 예, 책으로 예. 마시. 예, 예. 저기 인원수가 다 찼다 그랬는데 혹시 네. 책걸상 애청자 어드밴티지 같은 거 좀 뭐 있습니까? 좀 남아 있나요? 예,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가 신청해요? 한 5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더. 어디다 신청해요? 그 사이언스 북스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 같은 데 있죠. 그죠? 예. 네네. 거기 신청하시면 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네. 저희 그 책걸상 댓글란에다가 네. 링크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 저기 책걸상 청취자라고 어디 이렇게 메모 남기면은 네. 한두 분은 네. 50명 넘어도 어디 의자 하나 더 갖다 의자라도 놓고 해서 예, 그렇게 할게요. 끼워줄지 네, 모르겠네. 예, 그렇게 네, 할게요. 네, 네. 야, 어쨌든 뭐 저는 사이언스 북스 잘 팔린다니까 음. 그
이 책이 이렇게 잘 팔릴 거라고 예측한 안목에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안 팔릴 위험, 손해볼 위험을 감수하고도 내셨다고 생각하고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잘 팔린다니까 그 칭찬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기획을 해서 푸시를 하고 기다리고 십몇 년 기다려주고 십몇 년 기다리고 네. 그리고 또 그 압박을 받으면서 십몇 년 동안 번역을 하고 그 좋은 회사예요 보니까. 그리고 네. 이 저 민음사 그룹에서 네. 책걸상에 기여를 원래 많이 합니다. 이 아. 박평이라고 네. 우리 박혜진 평론가. 네네네. 그 업무 시간에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아, 그래요? 보내주거든요. 그렇구나. 또 네. 박평네 회사 좋은 회사. 이렇게 길게 보고 작업하는 거가 국내에서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자, 우리도 드디어 종회기원을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장대익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뭐 다들 교양인이라면 한 권씩 사는 걸로 합시다. 안 읽어도 되니까. 사서 꽂아만 넣어도 3, 4, 6, 14만 읽어도 된다니까. 네, 네. 예, 도서 아니 뭐 이게 서가에 꽂히면 좀 폼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서점에 가서 만지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폼 나요. 네,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예쁘게 꽂아뒀어요. 네. 저는 제가 저기 왜 김정훈 선생님이라고 심리학자 있잖아요. 네네. 네. 그분하고 좀 친한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들한테 최고의 데코레이션이 뭔지 아냐? 서가에 꽂힌 책이다. 훌륭합니다. 네. 네. 동의했습니다. 네. 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여자애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의 유일한 데코레이션은 책입니다. 네. 아니 우리 종회기원 책걸상 애청자들은 책걸상 통해서 구매하는 단체 구매 같은 거 해볼까요? 자, 야. 너무 크게 벌지 말고. 할인 받는 걸로 할인 해서, 받는 걸로 해서 사인도 해드릴 수 있어요. 사인도 해서 자, 이번 주에는 네. 사인도 해준다고요? 네.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면지가 까만색이고 그 까만색에는 찰스 타인 사인이 인쇄된 거지만 나와 예.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사인하기 그 어려운데. 밑에다가 네. 이렇게 역자해서 사인해드릴게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진짜 진지하게 사인본 진작에 한번 사인본 단체 구매 한번 네. 댓글로 신청하시는 분이 10건 10명만 넘으면 예. 네. 따질 거 그냥 하는 하겠습니다. 걸로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우리끼리 정하면 돼? 출판사에서 배송비는 내준대. 묻지도 않고 막. 자, 어쨌든 이번 주에는 장대익 교수님의 10여 년간의 노고가 녹아있는 15년. 네. 그리고 찰스 다윈, 네, 정말 평생의 역작. 네. 어디에서는 뭐 인류 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들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네. 전 세계 네. 도서관이 불타도 꺼내야 될 한 권의 과학책. 네. 그런 종의 기원을 드디어 우리도 읽어봤습니다. 네, 장 교수님 어쨌든 번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야, 드디어 우리도 종의 기원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